안녕하십니까? 헌터스 이재민입니다. 아, 오늘은 3월 첫째 주 시황 컨텐츠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시황 컨텐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고민 좀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께서 댓글에다가 계속 올려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시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를 계속 한번 준비를 해보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촬영 일자는 3월 3일이고요. 모두 연휴 잘 보내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황 콘텐츠의 주제는 트럼프의 2기 경제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2기, 즉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해서 그 경제정책 발표를 한 지 시간이 꽤 흘렀죠. 집권하신 지도 시간이 꽤 흘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이 경제정책이 좀 확실해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타이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3월 첫째 주 시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첫째 주 시황을 다루기 앞서서 2월까지의 시장이 어땠느냐 짤막하게 한번 리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달 기준 수익률을 봤을 때 일단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2월 달 수익률을 집계해 보면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올랐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하락폭이 되게 셌죠. 마이너스 19%를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채권이 2월 달 들어 반등을 세게 해서 5% 가까운 상승을 보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제가 YTD라고 해요. YTD라는 게 뭐냐면 그 현재 2025년 1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수익률을 집계를 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이 자산들의 트렌드를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자료가 되죠. 그래서 YTD 기준 봤을 때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약 상승, 약 하락, S&P 약간 올랐고 나스닥 약간 내렸고 이런 모습 보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해 되게 좋습니다. 코스닥은 YTD 기준으로 무려 12% 올랐고요. 그리고 코스피도 약 4% 상승.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이따 설명을 제가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 YTD로 봤을 때 마이너스 7% 이번 달에 엄청 하락이 셌기 때문에 저번 달에 올랐던 수익폭을 반납을 하고 실질적으로 진짜 하락을 전환을 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채권 같은 경우가 특이한데 YTD 기준으로는 6%. 근데 현재 2월 수익률 5%죠. 무슨 뜻이냐? 1월 달에는 거의 오르지 않았지만 2월 달에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하락폭이 셌느냐? 사실 제가 저번 시황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미국 그 대통령 트럼프죠. 트럼프가 취임한 이래로 미국 주식에 대해서 그 위험 자산에 대해서 특히나 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관세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두 가지라고 했죠. 자세한 내용은 지난 시황에 있으니까 그쪽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관세랑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트럼프가 실시한 여러 가지 정책들, 뭐 공무원 해고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경제가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 2월 말일로 갈수록 그 위험 자산들이죠. 뭐 QQQ, 나스닥이죠. 조정을 세게 받았고요. 저번 주 금요일 반등을 했지만 그리고 S&P 기준으로도 꽤 조정을 세게 받았고요. 그리고 코스피도 저번 주 금요일에 되게 많이 빠졌죠.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무려 4% 넘게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2월 달 기준으로는 많이 빠졌지만 그 오늘 뉴스가 나왔죠. 트럼프가 이제 비트코인, 크립토를 우리가 전략 비축하겠다. 라고 하기 전까지는 꽤 하락폭이 셌었습니다. 무려 7자를 다시 본, 그죠? 7만 달러대를 다시 진입했다가 다시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2월 달까지는 좀 안 좋았습니다. 뒤집어지긴 했는데 2월 달부터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저희가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3월 달 첫째 주에 우리가 과연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되느냐? 일단 우리가 봐야 될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쳐놓은 여기 이 지표들이 특히나 중요한 지표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거 빨간색을 쳐놨는데 일단 먼저 우리가 3월 4일이죠. 오늘 밤입니다. 오늘 새벽이고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 오늘 새벽이 되는 거죠. 오늘 ISM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3월 6일 날에는 비제조업 지수에 대한 지수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3월 7일에는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지수가 이번 주가 특히나 되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지표들이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봐야 되느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왜 ISM 지표가 중요해지느냐?
이 ISM 지표가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기 앞서서 지난주 시황에서 했던 얘기를 잠깐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저는 두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되게 그 어두워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지금 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이었던 게 여기 보이시는 이 CB 소비자 신뢰일 수 있죠. 이게 그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미국 경기가 얼마나 좋을 것 같으냐라고 하는 거를 응답한 지수인데 이게 100을 기점으로 해서 100 밑으로 가면은 경기가 침체로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100 위면은 경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달 기준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됐죠? 현재 100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려가는 속도가 꽤 가파릅니다. 무슨 말이냐? 미국 경제가 또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란 거죠. 이거는 저희가 컨슈머죠, 컨슈머. 즉 누구냐? 소비자들한테 저희가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ISM은 무엇이냐? ISM은 저희가 기업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기업들에게.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아, 한국 경제가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소비자 같은 경우는 어떻죠? 소비자 같은 경우는 그 말 그대로 그 이 소비 주체죠. 그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본 걸 한다면은 ISM 뭡니까? ISM은 우리가 기업들에게 가서 아, 경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이 ISM 지표 같은 경우는요, 50을 기점으로 해서요, 50을 기점으로 해서 50보다 위면 호황이라고 보고요. 50보다 아래면 어떻게 된다? 그거는 불황이다. 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마찬가지로 설문조사에 기반한 자료예요. 설문조사. 그러니까 향후 관계가 어떨 것 같아요? 라고 그냥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좋냐 안 좋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 지수를 만드는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ISM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떻냐? 여기는 예상치거든요. 예상치가 지금 50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50.6이죠. 간당간당하죠. 그리고 이게 여기 있는 게 이전치인데 이전치보다 내려갔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물가 있죠. 이 물가는 뭐냐면은 물가가 오를 것 같으냐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됩니까? 물가는 지금 현재 오를 것 같다. 얘기가 나왔죠. 그죠?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앞서 보여드렸던 이것과 좀 흡사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비자 실에서 어떻습니까? 이전치 105였고요. 예상치가 102였습니다. 근데 실제 어떠세요? 실제는 98이 나왔어요. 예상치보다도 하회를 했고요. 이전보다 예상이 지금 낮게 내려가고 있죠. 그럼 이 상황에서 만약에, 만약에 이 ISM 지수가 50 밑으로 내려간다. 이거 무슨 뜻이 되는 거죠? 기업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미국 경제가 갈수록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응답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게 실제로 지수로 우리가 나타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설문조사가 그렇다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점점 더 키우는 그런 그런 인덱스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게 여기는 이 ISM 지수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불황으로 가냐 마냐를 판단하는 그 기로점을 폈습니다. 지금 되게 간당간당하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심지어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가 좋을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일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트럼프가 그 미국이 멕시코에 대해서,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가 3월 4일까지 유예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3월 3일 기준으로 나왔던 뉴스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 캐나다랑 멕시코에 예정대로 4일날 관세를 부과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시는 그 도지죠, 도지. 도지가 지금 현재 되게 공격적으로 지금 감축하고 있단 말이죠. 인원을 줄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설문조사 결과가 좋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에서 기업 운영하고 계시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한국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관세를 매긴다 그러고, 그죠? 그런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설문조사 결과가 좋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좀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지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제조업 지수나 비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향 돌파를 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 소비자 신뢰 지수처럼 급락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이게 불황으로 간다.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때부터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향방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이번 주엔 이 지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고용보고서.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저번 시황에 말씀드리긴 했어요. 저번 시황에서 이미 워싱턴의 실업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도지, 아까 보여드렸던 일론 머스크가 결국엔 도지죠. 도지가 지금 공무원들을 해고할 것이다. 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죠. 실제로 해고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국의 워싱턴 DC 실업률이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다? 2월 달 고용보고서에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그 말 무슨 말이냐? 고용자 수가 줄어들었을 수 있다라고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다뤘던 여기 스캇 베센트라는 분 계시죠? 이분이 미국의 재무장관인데 이분이 그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죠. 미국은 실제로 되게 취약한 상태다. 민간은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줄이고 공무원 다 뽑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를 재민영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공무원이 지금 해고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재무장관인 스캇 베센트는 더 이상 늘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방금 말했지만 고용자 수가 줄어든 효과를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미국 경제가 이러면 고용도 악화되고, 그리고 실제 소비자, 기업 모두가 이 지금 현재 불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표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고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 고용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거든요. 실업률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 이거는 올랐을 것이다. 라고 지금 월가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주목할 포인트가 되고요. 만약에 이것보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이 그걸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주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봐야 될 주요 실황이 되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합해서 보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재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오늘자 기준으로 가져온 건데 이 애틀란타 연준 있죠. 미국에 있는 애틀란타 연준에서 그 GDP 나오라고 하는 걸 집계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연준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미국의 GDP, 즉 미국의 경제 성장을 우리가 측정해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GDP가 현재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상단에 보시면 나오죠. Last estimate, latest estimate 얼마로 나옵니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미국이 1분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1분기에는 마이너스 1.5% 역성장할 것이다. 사실 이 역성장이 두 번이면 그거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칭찬하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GDP 나오는 기준을 봐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 1.5%로 집계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1분기에는 역성장할 것 같다라고 지금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GDP 나오고 꽤 잘 맞거든요. 꽤나 잘 맞추는 지표로 유명한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GDP가 이제 이번 분기죠. 이번 분기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즉 역성장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성장률이 되게 좋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역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ISM과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이게 우리 GDP 나오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있는 GDP 나오, 그죠? 현재 마이너스 1.5%인데 만약에 고용도 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고 그리고 ISM 지표도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은 이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가 이번 주에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물가 지수는 어떠한가도 우리가 좀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저희가 그 이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해상 운임 지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그 이 물류를 우리가 그 원자재 이런 것들을 배를 실어서 보통 나르죠. 그죠? 배를 실어서 보통 나르게 되는데 이 배를 실어서 나를 때 우리가 이 배를 사용하는 운임료를 내겠죠.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미시간 대학교에서 집계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4.3으로 이미 집계된 바가 있습니다. 그죠?
사실 그래서 기대 인플레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것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 건데 이 물가가 오른다는 이 증거죠. 찾다 보니까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해상운임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해상운임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는데 동시에 해상운임이 같이 오르고 있다. 사실 이 해상운임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이 모든 제품의 원가 중 하나거든요. 우리가 뭔가 수입품을 가져왔을 때, 특히 수입 물가에 되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건데, 이 수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배를 타고 가져와야 되죠. 근데 이게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모든 수입품 원가를 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오른다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 다행인 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 CRB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 종합 원자재 인덱스라고 부르는 건데 말 그대로 뭐 석유, 여러 가지 원자재들 있죠. 뭐 석탄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의 가격을 총합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집계를 해놓은 것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현재 지금 내려가는 추세에 있고요. 약간 1월 달 기준으로 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추세에 있고 다행히도. 그리고 우리가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애틀란타 연준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현재 미국의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제 3월달 발표된 물가는 2025년 2월달 물가 발표가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집계되는 걸 봤을 때 CPI 기준으로는 0.2%, 코어 CPI는 0.27%, 그리고 PC는 더 낮은 0.19, 0.22로 집계될 것 같다. 그리고 연간으로 봤었을 때도 코어 CPI가 더 오르긴 올랐지만은 코어 PC랑 PC, CPI, 특히나 이 PC가 되게 중요한데 PC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 클리블랜드 연준의 판단입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업데이트 될 수 있어요. 현재 이게 마지막 업데이트 된 게 그 2022년, 2025년 2월 28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업데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을 바꿨을 때는 사실상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해상 운임이 오른 것 외에는 특별하게 뭔가 원자재가 오른다거나 그런 건 관측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상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내려온다면 그죠? 그리고 해상 운임이 올랐던 요인이 해소가 되어서 그게 조금 내려온다면 사실상 원자재 시장에서나 이런 그리고 클리브랜드 연준이 보고 있는 아웃캐스팅은 그렇게까지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이것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물가가 같이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건 되게 더 최악의 상황인 것인데 실질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하지만 우리가 약간 깨림칙한 부분은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인 시장이 어떠냐? 이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이벤트죠. 오늘자 기준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갑자기 좀 뜬금없이 오늘 새벽에 발표를 했어요. 그 트럼프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죠. 솔라나, 카르다노, 에이다라고 하는 코인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비축해야 된다. 라고 하는 엄청나게 센 성명을 발표를 했고 이거를 행정명령을 사명하겠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건 미국이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보고 비축할 것이다. 말 그대로 비트코인의 매수 주체가 이제는 미국 정부가 되겠다는 뜻이죠. 이거는 진짜 엄청난 호재고요. 그리고 이거는 꽤 오래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가상화폐 서밋이라고 하는 거를 다각관에서 개최하겠다. 7일에. 그래서 우리가 그 가상화폐 주요 인사들을 모시고 앞으로 우리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말을 하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미 비축 자산으로 우리가 지목을 한 마당에 그죠? 7일 날에 그럼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비트코인이 비축 자산이 된 마당에 여기서 안 좋은 얘기를 할 리는 없겠죠. 뭐 안 좋은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비축 자산으로 지목한 마당에 여기서 갑자기 비트코인은 뭐 허상이다. 라고 하는 얘기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선 우리가 엄청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규모 호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위험자산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일종의 선호 시그널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긴 하죠. 왜냐면은 사실상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위험자산이고, 근데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고 있으니까 좋은 건 아니긴 하지만, 일단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장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요, 올해 많이 올랐죠.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우리가 여기 보시는 자료가 그 중국 주식이거든요. 여기 항생테크라고 부르는 지수입니다. 이제 항생테크가 말 그대로 이 중국에 있는 기술주들을 모아놓은 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엄청 올랐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 크게 봤을 때 미국장이랑 중국 시장 이 두 가지의 움직임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오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봐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일이죠. 3월 4일이 중국의 양회라는 게 있습니다. 양회. 이게 말 그대로 중국에 있는 최대 정치 행사 여기 나와 있죠.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데, 여기에서 과연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현재 지금 경기 침체를 지금 겪고 있죠. 중국도 지금. 여기서 과연 어떤 식으로 시진핑이 대응책을 낼 것이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지겠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딥시크, 제2의 딥시크를 육성할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규모 있고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법 개정도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이슈죠. 사실 뭐 정치적 스탠스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법 개정을 아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좀 법이 이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 무조건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저평가될 수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지정학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 상법 개정, 그러니까 상법이 말 그대로 주주의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가 좀 디스카운트 요인을 많이 지적받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국장의 향방을 가르는 요인이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두 개가 실질적으로 좀 정치와 연관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양에도 정치적인 이슈가 좀 엮여 있고요. 그리고 선법 개정도 좀 정치적 이슈가 꽤 있죠. 사실 이 정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측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대응 영역이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게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말 그대로 정성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뉴스를 보고 계속해서 판단할 수가 없겠다. 데이터가 들어오는 대로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말 그대로 대응을 하면 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쫙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침체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고, 지금 데이터로도 그것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애틀란타연은 이게 미국의 공식 기관이었습니까? 이게 GDP 나오에서 마이너스 1.5% 성장한다라고 하는 걸 발표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투명한 나라인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만약에 침체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봐야 할 단계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시장이 봤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실질적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Bad is good 이란 말이 있고요. Bad is bad 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본적으로 경기 지표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 이거를 말 그대로 지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말 그대로 지 멋대로 해석을 해요. 미국이 침체로 간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이제 페드가 금리를 내릴 거고,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말 그대로 증시의 유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배드는 굿이야. 경기가 침체로 간다는 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bad is bad는 뭐냐면은,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니까 이제 기업 실적들이 나빠질 거고, 그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주가라고 하는 건 실적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주식 팔아야 돼. 라고 하는 걸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게 이 매크로를 가지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항상 빠지게 된 딜레마입니다. 항상 빠지게 된 딜레마예요.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고 하는 거를 말 그대로 시장이 어떻게 지금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시장의 현재 센티먼트,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악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호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데이터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금요일 날 잠깐 반등을 했고, 2월 달에 잠깐 내리긴 했지만,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어떻죠, 지금? 현재 트럼프가 갑자기 이런 호재들을 막 쏟아내는 바람에 현재, 크립토 시장이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해서 선호 시그널로서 작용 가능성이 있다 제가 적어드렸죠. 무슨 말이냐면은, 마켓 전체 센티먼트를 조금 더 좀 유하게, 사람들이,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근데 안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이런 지표들이, 그죠? 이런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것은 시장에 대해서, 이제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걸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마켓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변명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따보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자산 배분하는 것과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실황 컨텐츠의 목적은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사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 말 그대로 이 실황이 지금 이러하니까 공부를 하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실제 투자를 할 때는 자산 배분과 분산 투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펀드 투자가 이때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도가 얼마나 높으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게 좀 애매하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알고리즘 맡기는 것이 제일 편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실황 정보를 포함을 해서 이런 저런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나는 내가 한번 확신을 가지고 큰 베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이지만 저와 반대되는 의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뭐 미국 경제 침체로 간다고 할지라도 이게 금방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침체로 안 갈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랬을 때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의견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게 논리적인 게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본인의 확신도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확신도에 비례한 배팅을 해야 되는 거고, 본인이 틀렸을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현재 지금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제 확신도에 비례해서 베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저랑 반대되는 의견이 무엇이냐라는 것도 찾아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제 자료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자료를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나열을 해놓고, 그래서 확률이 어디가 높은데? 라고 하는 걸 따져봐서 베팅하는 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긴 시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이제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